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124강, 역시 특수격의 하나인 일간대 사주 전체에 의해서 구성되는 격 두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진득이격이다. 구진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육효라든가 그 점술에 있어서 이 구진은 토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서 구진은 그냥 무토와 기토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무토와 기토 일주가 득위, 어떤 지위 또는 어떤 위치, 부자면 부자 또는 어떤 관권이면 관권을 얻는 그러한 격이다 해서 구진득이격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 구진득이격을 얘기할 때, 이 구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상담할 때 부동산이나 중개업 같은 경우를 흔히 많이 예로 듣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이 무토나 기토 일주가 지지에 신자진 제국을 놓는 거예요. 신자진 제국. 물론 이 세 글자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세 글자 중에 어느 하나를 일주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이나 해묘미 목국을 놓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을 놓게 되겠죠. 또 음일간 기토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같은 이런 음간의 음지지에 속하는 관국 같은 걸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진을 놓게 되면은 그게 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재를 놓을 때는 귀가 아니라 부예요. 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묘진이나 해묘미는 그때는 귀가 되겠네요. 그렇게 부하게 되거나 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나 관을 갖다가 우리가 놓게 되면은 일주가 신강해야 돼요. 일주가 신강해야 재관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아주 퇴약해서 종재가 될 수도 있고 종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신강함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재격이 된다든지 종살격이 될 때는 이 구진득이격에서 제외가 되고 신강함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기토일주가 해묘미라고 하는 관국을 놨어요. 이때 이 진도 묘진식으로 해서 목과 연관성을 갖게 되죠. 이 기토일주가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나름대로 세력이 왕한 편이지요. 물론 그러나 운에서 이제 어떠한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충분히 기토가 진을 뿌리로 할 수도 있고, 또 인수와 두 개 인수와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있어서 해묘미라고 하는
이 관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운에서는 이 목운이 와주는 것이 좋지요. 또는 목을 생하는 수운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신축하고 대운을 썼는데 여기 을목이나 갑목, 그 다음에 여기 인묘진, 이러한 운에서 이 사주는 관을 득해서 성공한 그러한 명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축에서는 월지 미를 갖다가 충미충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런 구진득이격, 쉽게 정리하면은 무토, 기토, 그게 구진이다. 그 무토, 기토 일주가 신자진이라고 하는 제국을 놓느냐, 인묘진 또는 해묘이라고 하는 관국을 놓느냐에 따라서 부함과 귀함이 결정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가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신강함을 지녀야 한다. 단 예외는 종재, 종살 같은 경우에는 일주가 신강한 게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진득이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지를 잘 살펴서 해묘미가 있나 또는 인묘진 또는 신자진 그러한 국들과 연관시켜서 사주를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용신이 됩니다. 재나 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대운상에서 만일에 관국을 놨다면은 관운이 흘러주는 것이 좋고, 만일에 재국을 놨다면 재운이 흘러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을 구진득이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무 당권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현무는 수를 가리킵니다. 수를 가리키고 방위로는 북쪽을 가리키겠죠. 근데 이 현무는요, 현무라는 의미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다든지 게임에 넘어가서 어떤 재산의 손실을 본다든지 어떤 그 유혹하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는 우리가 사신의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현무라고 하면은 수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주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든지 또는 어떤 재를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어 있다든지 할 때 작동하는 그러한 권력이 됩니다. 현무 당권격의 구성은 임수나 기수일주가 여기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제국을 놨다. 또는 진술충미라고 하는 관국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제국을 놓으면 부를 이룰 수 있고 관국을 놓으면은 어떤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현무 당권격도 앞에 구진득이격과 마찬가지로 일주가 신약하거나 또는 형이나 충에 영향을 받는다면 뜻하지 않은 흉사가 생겨서 고초를 겪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보면은 일주는 뭐 내격이 됐든
외격이 이런 특수격이 됐든 재관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식재관에 관한 문제일 때는 신강함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일주가 식재관을 장악하지 못하면 아주 기구한 인생살이, 가난 속에서 산다든지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 사주의 예로서 병술, 갑오, 이민, 신해를 놨습니다. 임수일주니까 현무가 되겠죠. 그리고 인호술하고 화국을 놨으니까 제국이 돼요. 제국이 됩니다. 근데 사주를 살펴보니까 이 재가 너무 강해요. 인호술, 여기 병화도 투출됐죠. 또 여기에 임수의 식신도 이 재를 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일주는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과 해수라고 하는 자신의 록을 시지에다가 놓고 있는 게 다네요. 그러면은 이러한 죄를 감당하기에 신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운에서 이 일간을 받쳐주는 인수운이나 경겁운이 와줘야 이 인호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신유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자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금, 신금 이러한 운들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해수도 해자도 다 일주의 경겁으로서, 일주의 인수로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주의 주인공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죠. 운에서 인수로서 경겁으로서 생해줌으로 해서 이 인호술이라고 하는 제국을 감당할 수 있어서 큰 부를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무당권격이 되는데, 구진득이격이나 현무당권격이나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일주가 우토기토가 되면은 구진득이격, 임수와 계수가 되면은 현무당권격, 조건은 역시 재와 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나마 특수격에 대한 말씀을 대체로 좀 가지수 넘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격을 우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그리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조가 오면은 이것은 구진득이격이구나, 저것은 현무당권격이나 당권격이다, 그러면은 금방 용신을 찾을 수 있고 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에 대한 말씀을 대략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물론 주마간산격에 그러한 강의가 된 듯 싶어서 좀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실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